용량이 크다는 거. 수율은 지금 뭐 40% 이상은 올라왔다는데. 그렇죠. 예. 저 2170 같은 경우는 많이 90% 이상 받았고요, 지금. 거기에서 생산된 RN 3분의 2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나머지 3분의 1은 BMS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들어가서 요거 원통이 아리셀에서 화재 사건 그렇죠. 나왔잖아요. 보면은 최근에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그냥 이렇게 외관력 밟아버리면 이게 네. 열을 기타 자세한 사항이 요구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편에서 상세하게 감사합니다. 만든 거예요? 아 금양쌤. 예, 금양쌤 디자인이 약간 다르네요. 그냥 이걸 2170으로 2170이 하나 469호로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마이너에 그러면은 뭐 네노랑 다른 네. 너무 궁금해요. 테슬라냐, BMW냐, 우리 무력적인 데다가 무조정을 좋은 데다가 우리 회사의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니켈 함량이 많이 오니까 셋 포인트 온도하고 발열 발화 온도라고 합니다. 그게 200몇 그게 이제 발열 온도가 220도 정도 되고요. 화학 온도, 폭발하는 스쿠터 같은 경우는 유행 가스 결과도 다 나오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원료도 이제 문제가 될 거고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중국의 신이 없습니다. 근데 금양만이 얘기합니다. 네. 그 양산 시점도 명확하게 보도를 받고 있고 지금 고객이 지금 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2170. 그러니까 빨리 해야 그런 어려움도 좀 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또 하나는 미국이 중국을 딱 막아주고 있는 데다가 한번 이거 오라고 입치를 많이 고개로 하고 배터리 336개를 한 군데로 모아서 그리고 완성 자동차를 구동하는 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완성차는 전륜과 후륜 그리고 이 사륜 구동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시회인 관계로 전압은 소형 EV 모터를 사용하였으며 충전과 방전에는 낮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성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아래와 위에 이 한계를 두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저희 금양 배터리는 어느 배터리보다도 원통형 배터리로서 가장 안전하며 두 번째로 저희 금양 배터리는 어느 배터리보다도 충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저희 금양 배터리는 97% 니켈을 함량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를 쓰기 때문에 저희 배터리는 어느 배터리보다도 가장 수명을 길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완공되는 기장 공장에서는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에 1분에 300개씩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배터리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있는 내외 기빈과 우리 기자단 여러분들이 다 함께 맨 처음 국내에서 처음으로 배터리 회사가 그리고 배터리를 469 배터리를 탑재한 최초의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양의 대표 유광대장님께 직접 설명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막 세레모니가 있겠습니다. 세레모니에 참여하실 4분을 모시겠습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님, 산업통상부 박동희 정책관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실 4분들은 중앙에 배치된 버튼 앞으로 도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양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469 배터리를 탑재한 완성차 사륜구동은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일로 이 놀라운 성과의 기쁨을 여러분과 카운트다운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빈분들께서는 카운트다운이 끝나면요, 플라즈마 볼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두 카운트다운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9, 8, 7, 6, 5, 4, 3, 2, 1. 저희 금양부스를 방문해주신 VIP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금양은 대한민국과 부산의 자부심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부산시장님이랑 유 회장님이랑 함께 참여해서 진행을 하는 부산 모빌리티쇼 개막 전에 이제 시작한 거죠. 제막식을 469 배터리 제막식을 보셨습니다. 영상을. 금양은 원래 발포제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류광주 회장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과감한 신사업 발굴로 2차전지 분야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469 배터리 개발에 성공을 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류 회장님의 인터뷰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평사원에서 입사를 해서 상무를 걸쳐서 뭐 회장까지 오른 그런 인물이고, 증권사에서 일하다가 금양에 입사한 후에 사업 다각화에 이제 금양에서 실패를 하면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고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면서까지도 회사를 살리겠다고 선언한 그런 분입니다. 그 결과라고 봐요, 저는 지금이. 대규모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좋은 그런 그 방향성을 보이면서 회사를 이렇게 재정비해서 신사업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기사화되었지만 이 2차전지에서의 혁신을 위해서 본인의 그 주까지 사재를 털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보유 지분이 4%가 넘어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처분을 해서 2차전지 공장 건설 자금을 마련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금양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2차전지 사업에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469 TBD 모델을 독일 인터배터리에서 작년에 공개를 하고, 또 국내 최초로 올해 469 원통형 배터리를 공개를 해서 이번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도 4륜구동 완성차 모형에 장착을 해서 실제 구동을 시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 왈가왈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웃긴데, 뭐 차가 기어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면, 부사장님께서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지금 제막식 이후에는 469 그 4륜구동 그 시연 그쪽에서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펜스를 쳐놨는데 이게 원래는 그 자동차 구동하는 걸로 속도를 더 빠르게 퍼포먼스를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아이들이나 이제 안전사고를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조절을 또 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별의별 노이즈가 다 나오고 있어요. 다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또 제막식 관련 영상은 또 우리 가족분들이 또 저에게 이제 또 제공을 해주셔서
그 모빌리티 쇼 개막 전에 찍은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아무튼 2차전지뿐만 아니라 또 수소 연료 전지 개발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 뭐 금양이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유 회장님의 목표는 뭐 나스닥 상장뿐만 아니라 100년 기업을 만들겠다는, 그 세계적 품질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또 엄청난 기업을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영상을 보시고 또 도움이 되시면 소중한 손길로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양의 이제 광산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광산 사업이 터지면 여러분들 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성장성으로 도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광산 사업 그리고 기장공장 2차전지 사업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양의 모든 사업은 철저한 조사랑 검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기가 아닌 확고한 기반을 가진 진정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광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질 조사, 그 다음에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매장량 추정하기 위해서 금양이 광산 자원의 정확한 지질 조사, 광범위한 지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독립적인 그 지질 학자, 제가 말씀드렸죠. 몽골 그 목나 쪽에서도 지금 인력 충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또 자료를 제가 또 입수를 했는데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문가들이 지금 참여를 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마련을 하고 있고, 그 기반으로 해서 지금 광산 사업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광산 자원은 정부와 국제 지질조사 기관 인증을 받아서 그 앞전에 또 공지를 했죠. 네, 홈페이지도 그 신뢰성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투명성과 정확성을 중시하는 금양의 어떻게 보면 경영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제 2차전지 산업에서 그 빛을 낼 부분들을 알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셨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분명히 상상 이상의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공시 보고부터 시작해서 정기적인 업데이트, 그 다음에 뭐 최근에도 그 중국과 이제 운송 관련해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앞전 영상에서도 이광용 부사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보십시오. 샤먼 텅스텐과의 그 전략적 업무 협약, 금양은 중국 지금 최대의 비철금속 재련 전문 기업이죠. 샤먼 텅스텐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양의 기술력과 자원 개발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실제 샤먼이랑 지금 뭐 협력을 통해서 금양이 최신 재련, 가공 기술을 도입을 할 것이고, 이거는 이제 분명히 빠른 매출 창출이 이루어질 겁니다. 곧 좋은 소식이 또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장공장이 2차전지 사업의 이 진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신 2차전지 생산 선비를 도입을 해서 고품질의 2차전지 생산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양이 기술 혁신을 중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보여주는 것이고, 아시겠지만 엄청 경험을 많이 한 그 인력들이,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들이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면 과거에 광산 투자, 사기 사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과 달리 금양의 사업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한 검증, 인증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서포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과 투명한 이런 의사소통도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항시 장원철 상무님께서 공지를 또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딸랑이 공지를 업로드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또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또
어제죠. 이게 어제인데 제가 어제 또 공유를 해드렸어요. 7월 4일 날 커뮤니티에서 이 공시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의사소통 모든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무튼 진정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차입 내역을 보면 805억이죠. 기사도 나왔는데 805억 이천지 공장 가속화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 소식들도 자료들도 되게 많아요. 자료들도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에서 공개되면 안 되는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장 공장 여러분들 엄청난 규모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겉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전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봤거든요. 엄청난 그런 속도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805억 해서 자기 자본이 2,465억 3,500만 원 정도 2023년 말 기준 자기 자본 대본 비율이 32.65%였습니다. 그쵸? 차입 전에 이제 보면은 5,500억에서 6,300억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쵸? 증가 금액이 805억입니다. 805억이고 이 금양이 2차전지 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서 미래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단기 차입금 그 증가 결정은 금양이 2차전지 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정주식 전무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2170은 이미 고객사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뭐 거짓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금양에 투자하실 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양의 이 지금 현실적인 모습, 진실적인 모습,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아예 그르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모르신다면 굳이 투자를 하실 필요도 없고 지금 뭐 유튜브 채널도 보면은 채널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계신데 여기도 보면은 이 이야기가 있어요. 금양이 부산 기장공단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35,000평 그 공장 짓고 있고 부산 기장군에 공장 부지 더 달라고 하고 있답니다. 제 친구가 그 공단에서 공장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금양에서 진짜 동부건설 쪽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좀 여러 부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예측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고 두 눈으로 보고 직접 그 현장에 계신 분들과 이제 소통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2차전지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인식을 하고 금양이 이에 발맞추어서 투자를 단계별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장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는 금양의 생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팩트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최신 설비, 기술 도입, 고품질의 2차전지 생산을 할 수가 있고 469 배터리 이거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해요. 이번에 샤먼 텅스텐과의 협력, 이 운송부터 시작해서 뭐 안정적인 그런 원료 공급, 기술 협력이 강화되고 뭐 앞전에도 지금 뭐 성일 하이텍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하나 지금 아주 퍼즐이 지금 착착착착착 맞춰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금양의 강점을 바탕으로 향후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광산 자원의 함유량 발표 그리고 실제 매출 발생 시점은 여러분들 엄청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이 광산 매출, 텅스텐 매출 이거 여러분들 금양의 주가 상승을 촉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저는 금양에 뭐 돈을 받고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재작년부터 금양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계속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드렸고, 보면 볼수록 매력 있고 투명하고 또 그 관계자분들도 다들 너무 좋으십니다. 예, 그래서 진짜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무엇보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계획된 프로세스에 따라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 절대 진짜 일희일비라는 그런, 제가 뭐 다른 데서는 잘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일희일비라는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뭐 2차전지 사업을 위한 중요한 생산 거점이 될 예정인데, 2차전지 이 기장공장 준공 이후에도 지금 공장 부지를, 이거 실제로 언론에 기사화가 돼서 최근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어필을 해드리고, 또 앞전 영상에서도 공개를 해드렸지만 이광용 부사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죠. 계속해서 확장을 한다고, 단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무리하지 않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딱 이런 부분 정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예. 뭐 이분이 거짓말을 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또 자료를 받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 지금. 그리고 이 참 지역사회랑 긴밀히 연결된 그런 부분들, 예, 그런 뭐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저는 좀 많이 기쁩니다, 사실. 네. 그리고 지금 이 목라 자료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 운송 관련 내용입니다. 예, 운송 자원을 확보해서 이 운송을 하는 거, 정해진 지점까지,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 직무 기술서에 따라서 업무 수행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자료인데, 운송, 뭐 세관, 창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이 움직이고 있고, 텅스텐 매출이 곧 터질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저는 너무 기대되는데,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근데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추정 매장량이에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철 3,300만 톤, 품위 65%, 텅스텐 65만 톤, 품위 65%, 아연 200만 톤, 품위 50%, 리튬 36만 톤, 품위 99%. 뭐 어마어마한 거죠. 몰리브덴 20만 톤, 품위 45%. 이거를 지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 계산을 때려보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추정 가치가 여러분들 10억, 100억, 30조 가까이 돼요. 30조 가까이. 이것만 해서 30조 가까이 됩니다. 30조. 네. 뭐 리튬이 설사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예 안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해요. 20조가 넘습니다. 20조 가까이 돼요. 20조 가까이. 리튬을 제외한 그 다른 자원만, 그 잠재력인 그 평가를 해봤을 경우에, 그리고 유사 사례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유사한 사례를 들어보면 이 근처에 오유톨고이 그때 제가 부사장님이랑 식사 자리 최근에 하면서 여쭤봤는데, 장호철 상무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나? 1시간 반 거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금양 거기 광산에서 그쪽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매핑 해갖고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오유톨고이 광산에서 이쪽이 오유톨고이면은 이쪽이 목라 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밑이 중국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국경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오유톨고이 광산 진행되고, 여기서 이제 목라 광산 진행이 되는데, 이쪽 몽골 남부에 위치한 대형 구리 금 광산, 이게
세계 최대 규모 지금 구리 매장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 광산 구리값도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이 광산이 뭐 구리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원 매장량과 높은 품위로 매우 유명합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여기서 여기가 2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대박 난다고 그냥 뭐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 광산의 성공적인 개발이 몽골에서 대형 광산 프로젝트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됩니까? 여기도 될 수 있어요. 금양이 이 자원 없는 나라의 스포츠홀딩스 다음으로 진짜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심지어 여러분들 올해부터 이제 부각이 돼요. 그래서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가가 뭐 오늘 뭐 10%가 오르던 20%가 오르던 뭐 10%가 내리던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장기적으로 2차전지 매출 없는지도 알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가 멱살 잡고 여기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뭐 에르데네 관련해서도 그 영상을 제가 촬영을 했는데 지금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에르데네 그 광산 몽골에서 가장 큰 몰리브덴 구리 광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몽골 이코노미 쪽을 경제를 담당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이 광산이 상당한 몰리브덴 매장량과 품위량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 서칭을 해도 여러분들 해외 자료를 보셔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매번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항상 말씀드리자면 커뮤니티 입장 무료 신청 가능하시고 직접적으로 빠르게 주말에도 제가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 진행을 합니다. 저희 커뮤니티는 윤철중TV 커뮤니티는 정말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입장 주소는 영상 가장 상단에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광산은 아무튼 엄청난 그런 자원 매장량을 자랑을 하고 몰리브덴 추정치가 금양의 광산과 에르데네 구리광산, 몰리브덴 광산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 아닙니까? 아니냐고요. 엄청 가까운데. 이렇게 판단을 해도 돼요.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네? 여러분들 뭐 이거는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자료.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단기 차익부터 시작해서 뭐 투자자 확보는 당연한 거고 OTC마켓 상장도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광산을 포커싱을 해야 돼요. 그 외에도 금도 발견됐고 지금 보면은 구리부터 시작해서 다 발견되었다고. 이거는 뭐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게 한참 전에 이제 공지가 됐는데 그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그만큼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평가라는 겁니다, 이런 게. 예, 그래서 이런 철저한 지질 조사 하겠죠, 금양에서. 그리고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면 몽골 정부와 국제지질조사기관 협조를 통해서 진행이 된 것이니까 매장량과 품위가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실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인프라, 채굴 기술, 환경 영향 평가 모든 것이 교류돼야 되는데 운송, 중국과의 협력 모든 몽골과의 한미몽 관련 모든 부분들이 퍼즐이 맞춰서 돌아가고 있어요. 정주식 전무님이 어제 또 이 금양을 위해서 흐름이 시대 흐름이 가는 거는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네? 샤먼 텅스텐과 협력 무시 못한 첨단 재련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협력 자체의 이유는 뭐예요? 광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몽골 자체를 보십시오.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서 일론 머스크도 투자 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금양이 발표한 추정 매장량과 품위가 현실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곧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우유톨고이, 에르데네 같은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이거를 다 뒷받침을 해준다. 그리고 현재 텅스텐을 생산을 진행 중에 있죠. 부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였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언제입니까? 대구 엑스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이제 25년 그 중반기부터 이제 또 리튬 채굴 콩고에서 또 진행돼요. 이렇게. 그래서 원석을 중국에서 가공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텅스텐 가공 기술과 설비 진행해서 대규모 가공 시설을 보유를 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가공을 만들 것 같아요. 중국에서 가공을 통해서 텅스텐의 품질을 높이면서 다양한 산업용 제품으로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텅스텐은 쓰이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한 텅스텐 원료 판매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개발을 해서 또 매출 증대 계획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용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뭐 카바이드, 텅스텐 합금 뭐 여러 가지 머리가 좋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글로벌적인 그런 기업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M랩 이제 조재필 우리 교수님과도 또 이제 통화를 또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정주식 전무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이런저런 또 얘기를 했는데 서울 한번 오시면 또 뵙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금 교대로 해갖고 아직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부산 모빌리티 쇼가. 그래서 그것도 해서 이제 진행을 잘 하고 마무리해서 또 통해서 또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좀 하고, 여러분들 지금 하나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좀 최선을 다해서 SM랩 상장을 위한 뭐 필요 조건뿐만 아니라 기장 공장도 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안에 배터리 관련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 같이 뛰고 있으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율도 심지어 469 배터리 수율도 상당히 많이 잡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영상 마무리하면서 정주식 전무님과의 미팅 인터뷰에 대한 그 팩트 내용만 정리를 한 영상을 깔아드릴게요. 배경음악을 또 빼달라고 누가 말씀을 하셔서 빼서 좀 깔아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금양의 주가는 8만원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고점 10만원 이상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2차전지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또 신사업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또 광산 투자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부분도 있어요. 과거 광산 투자 사기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사례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실제 매출 발생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저에게도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금양은 차별점과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2차전지 사업과 광산 개발을 통해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거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곧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장량, 품위량, 뭐 샤먼 텅스텐과의 그 전략적 업무 협약, 이런 부분들 흐름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막무가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양이 광산에서 실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특히 다음과 같은 그 요소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광산 자원의 함유량 발표가 같이 나올 거예요. 발표할 때 이거는 엄청난 큰 이슈가 될 것이고,
또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 금양의 광산 자원이 실제로 가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 그런 팩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광산 자원의 매출이 실제로 발생을 하면 하나의 물꼬가 터지잖아요. 금양의 수익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개선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가 상승의 주요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 사업에서의 매출 발생 2170이라고 하여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금양 성장 가능성을 더 확실하게 보여줄 겁니다. 2170이 된다는 것은 4169로 되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시간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입증을 할 것이고, 이런 요소들이 결합이 되면 금양의 주가에 매우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왕 투자를 하셨으면 마음 편히 본업을 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저의 직접 뛰는 그런 정보들을 받으시면서, 또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또 여러 좋은 투자 산업을 또 말씀을 직접 띄워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주가 상승 촉진할 수 있는 것들이 곧 나올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할 말이 참 상당히 많은데 주말이잖아요. 네. 이 금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진심 어린 말씀을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양은 광산 개발과 이천지 사업에서 확실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철저한 준비 검증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든 사업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안티들 말고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예 금양을 쌍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금양의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가가 2만 원 전부터 이 금양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직접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예전부터 제가 회사 소속이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네, 그런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보이기 때문이고, 또 과거에 광산 투자 사기 뭐 여러 가지 사례 얘기해 주셨던 분들도 저한테 있는데, 불신이 생긴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었으니까. 하지만 금양은 그런 과거 사례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네, 철저한 조사, 뭐 국제적인 인증, 강력한 파트너십, 여러 가지 투자, 첨단 기술 도입,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또 행운도 작용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금양이 이 미래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고 봅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세요. 네, 직접 뛰는 정보만큼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이광용 부사장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몽골을 가시려고 하신대요. 네, 이번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진짜 예전에 한번 몇 번 말씀드렸죠. 몽골을 진짜 한번 방문을 해야 되는지. 그 포스코홀딩스 그 PD 수첩에 나왔던 그 포스코홀딩스의 그 영호인가 어디였습니까? 이티아이였나? 거기 사기라고. 지금 거기 중국에서 다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기라고 했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광산 개발 포기했으면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막대한 자원을 확보를 한 거예요. 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국유화랑 다르죠. 토지 자체가 귀속돼 버려요, 포스코홀딩스에. 칠레랑은 다릅니다. 칠레는 일정 기간 동안 저거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에 확보한 거는 그 부동산 확보하듯이 아예 귀속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매출도 발생되죠. 네. 그래서 이제 곧 시간이 지나고 금양이 실제 성과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
그때 현재 의구심은 사라질 거예요. 그때 되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예, 영상 찍을 때 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래를 위한 2000지 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죠.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과 의구심을 극복을 하고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금양의 성장을 좀 바라봐 주시면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에도 정말 좋은 그런 익스페리언스 스토리로 남을 거예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철저한 준비, 검증, 신뢰성 있는 사업 구축, 추진, 현재의 의구심 극복, 금양이 성장하는 모습 함께 좀 지켜봅시다. 그 성장 과정에서 함께한 것을 나중에는 아마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거예요. 예.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영상 이제 정주식 전무님께서 했던 중요한 그 말씀을 영상 깔아드리고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윤철중TV 커뮤니티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커뮤니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사하고 전쟁 양산하는 회사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파이로트 라인의 수율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 연말부터 LG가 양산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양산을 파이로트 양산을 10월달에 시작할 건데 그때부터 이제 수율이 이제 의미 있는 수율이 얘기가 나올 거고요. 중요한 것은 양산 라인의 수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저희도 양산 라인은 시작할 단계부터 90% 이상 레이스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자신을 하고 있고 설비를 만드는 파우치하고 각형은 고객이 있어야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온통형 배터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범용성 컴팩터가 범용성 범택되기 때문에 이거는 만들어 놓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2170 같은 경우 건전지하고 비슷하잖아요. 건전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건전지는 소매를 하는데 개인한테, 배터리는 개인한테 안 되잖아요. 기업한테 소매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이해. 그래서 미리 만들고 그 다음에 온통형의 폼팩터 구조가 갖고 있는 건 표준화. 전 세계에 표준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 놓고 고객들이 골라서 자기들 플랫폼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마이너의 그 요구사항들만 체인지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산 후 판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삼성을 그만두고 일부 업체를 이제 온통형 이런 데 거쳐서 여기로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건강을 세계적인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꿈을 갖고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은 공정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온통형만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각형하고 아까 말씀 각형하고 파우치는 커스터마이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맞춰줘야 돼. 맞춤 생산을 해야 되고 맞춤 설계를 해야 개발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객이 없으면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통형은 그거 반대로 홈택터가 먼저 제품을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해놓고 고객한테 판매를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산. 그래서 저희들 온통형 전문적으로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삼성에서 2000년대 초기에 98년도부터 일본에서 들어갈 때부터 참여를 해서 그 세계 1위 기업으로 배터리 갈 때까지 과정을 쭉 제가 직접 주도를 했기 때문에 금양이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자신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주식 전무님께서 보시는 5년 뒤입니다. 5년 뒤에 금양의 모습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온통형 배터리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한 그 점핑 전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업들이 주시를 하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4695 배터리, 46 시리즈 배터리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전기차 OEM들이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이미 전 세계의 모든 전기차 OEM에 이미 소개를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몇 개에 대한 이미 기술 교류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뭐 내노라 너무 궁금해요. 테슬라냐, BMW냐, 우리비아. 근데 저도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그 중에 있다. 그 중에 있다.
전부 다 우리 잠재 고객입니다. 네, 폭스바겐.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은 온통형을 주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회사가 테슬라가 주로 이제 그 메인으로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어서 리비안, 루시드가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BMW 469 지금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볼보가 하고 있고, 그 외에 모든 지금 포드, GM 모든 자동차 OEM들이 469를 지금 검토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반인들 잘 지금 안 알려도 모르는데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고 자동차 회사들이 또 저희들은 그 OEM 고객들을 전부 지금 소개를 했고 앞으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할 거고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요즘에 그 열관리 어제도 그 정희선 회장이 와서 예. 열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화재 없을 사건도 때.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열관리 측면에서 원통형 컴팩터가 가장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특히 파우치 셀들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듈에 열 몇 개씩 붙어 있다 보면 하나가 문제가 되면 동시에 확산이 돼가지고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근데 원통형은 상대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고 무접촉입니다. 무접촉인데다가 구조적으로 여기 사이사이에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 방출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또 더 추가가 필요하면 냉각 기능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단 열 관리가 용이하고요. 일단 문제가 되더라도 방향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셀에서 방향 문제가 되면 벤트가 있어가지고 가스가 분출될 수 있는 방향성입니다. 파우치하고 다른 구조가 있죠. 파우치는 사방으로 찢어질 수가 있는데 온통의 한쪽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 방향을 자동차 밑으로 향한 도로로 향하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좋은 데다가 우리 또 양극재 소재가 NCMA 단결정 소재입니다. 97% 니켈 함량이 높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자가 단결정 입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 표면적이 짧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이 크게 되면 입자 사이즈 적으면 오히려 표면적이 커져 발열이 많이 됩니다. 발열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입자 사이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니켈 함량이 많이 높으니까 발열량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열적 안전성이 훨씬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견디는 온도, DSC 온도라 그러는데 원세 포인트 온도하고 발열 발화 온도라고 합니다. 그게 200몇 도. 그게 이제 발열 온도가 220도 정도 되고요. 발화 온도, 폭발하는 온도 240도. 그게 일반적인 다결정 소재들보다 25도 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설사 열이 나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견딘다. 그래서 이거는 최고 에너지 밀도에다가 그런 안전성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메이저사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고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저희들 219세를 전 세계에 샘플을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평가 결과들을 접수를 하고 있고 이미 스쿠터 같은 경우는 유행 테스트 결과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안전수칙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리튬서부터 올려도 지금 확보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 2, 3년 후에 이제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올려도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료서부터 해서 소재, 배터리까지 수직 계열화된 밸류체인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중국의 CATL 외에는 대한민국의 금양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중국의 BYD가 이제 BYD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지 자기 자체로 하는 거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 삼성 한국에 삼성 LG도 방산이 없습니다. 근데 금양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결국엔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텅스텐 매출은 뭐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텅스텐 매출. 아 그렇죠. 텅스텐은 올해부터 지금 이제 대모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 밸류체인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저성장 발전을 해 나가게 되고 저는 온통형 배터리는 세계 최고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빠르게 예. 있는 그대로. 예, 저 있는 그대로 지금 언론사들한테 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 그 양산 시점도 명확한 못을 받고 있고요. 내년 1월달에 2일치로 양산한다. 네. 6월달에 양산할 거다. 그것보다 당겨서 할 겁니다. 그만큼 고객이 지금 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2일치 동안.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정말 기대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IR 공시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달라고
금양 유지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금양은 계획에 의해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반드시 계획도 성공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아도 좋은 소식도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양 유주분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갖고 도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좀 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